오늘은 한국 역사의 시작으로 보는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 만주와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지. 이 시기에 인류는 돌을 깨뜨려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걸 뗀석기라고 불렀어. 이걸 써서 사냥도 하고 식물도 채집했지. 근현대에 들어서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땅을 파다가 다소 이상한 모양의 돌들을 발견했어. 뭔가 인위적 가공이 흔적이 보이는 돌들이었지. 이후 고고학자들이 이 돌들을 선사시대 인류가 사용했던 도구로 추정하고 연구를 시작했어. 비교적 흔한 구석기 유물로는 찌개, 글개 같은 석기들이 있는데 사냥이나 가죽 가공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솔직히 지금 시점에 보면 그냥 깨진 돌 같아 보이는 게 사실이야. 그런데 이 중에 정말 좀 도구 같아 보이는 석기가 있었어. 그게 바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야. 단순한 찌개와 비교하면 정말 사람의 손길로 제작한 듯 한쪽이 뾰족하게 날을 세운 뗀석기였지. 1979년에 우리나라 연천 전곡리에서 한 미군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발견해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어. 왜냐하면 이 전까지만 해도 인도, 유럽, 아프리카에서만 정밀한 주먹도끼가 제작되었다고 믿고 있었거든. 이 발견 덕에 기존의 이론과 달리 동아시아의 구석기 시대에도 정교한 진짜 주먹도끼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또 중요한 후석기 유물로는 순배찌르개가 있는데, 순배찌르개는 쉽게 말하면 창에 돌로 만든 날 부분으로 긴 자루 끝에 끼워서 사용하는 석기야. 거리를 둔 상태로 사냥감을 찌르거나 목표에 던져서 사냥하는 데 사용됐지. 이 도구는 당시의 도구 제작 능력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살았어. 동굴, 바위 그늘, 그리고 막집을 지어 살았는데, 동굴과 바위 그늘은 자연스럽게 외부 위협에서 몸을 지킬 수 있는 장소였고, 막집은 말 그대로 되는 대로 막 지어서 어떤 위험이나 재난이 생길 경우 그 즉시 옮겨 다닐 수 있는 임시 거처에 가까운 집이었어. 불.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이 불은 처음엔 모든 인류를 포함한 동물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었어. 지금도 웬만한 동물들은 불을 두려워하지. 인류는 구석기쯤 하여 느닷없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인류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하지. 불을 사용해 음식을 익히고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했고, 불을 두려워하는 짐승들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 이렇게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 이전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그 여유 시간에 사색을 했어. 먹고, 싸고, 자고, 번식하는 것 이외에 예술적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동굴에 그림을 그리거나 물고기 모양의 조각품을 만들기도 했지. 특히 이 동굴벽화엔 당시 구석기인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사냥 장면을 그려놓았는데, 그걸 보고 당시의 생활과 문화를 짐작해 볼 수 있어. 오늘날엔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당연해진 사회가 되었지만, 이 구석기 시대까지는 인류가 당장 생존하기에 바빴기에 빈부나 계급의 차이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 그리고 인류 최대의 위기 중 하나인, 아니, 생물 전체의 위기 중 하나인 빙하기가 찾아오게 되지. 기원전 1만 년부터 기원전 1500년 동안을 신석기 시대로 보고 있어. 신석기 시대는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작됐지. 먼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이 시기의 주요 유물은 간석기와 토기야. 간석기는 돌을 마찰로 갈아서 뗀석기보다 더욱 날카롭고 매끈하게 가공한 석기야. 주먹도끼는 사실상 쥐기 편한 짱돌이었다면, 이때의 도끼는 오늘날의 도끼처럼 자루가 있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도끼 모양으로 변모했어. 이제 활도 쓰기 시작하는데 간석기로 화살촉을 만들어 썼어. 갈판과 갈도를 만들어 곡식을 갈았고,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도 만들었지. 인류는 신석기에 이르러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굴되는 신석기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가 있어.
빗살 무늬 토기는 빗살 모양의 무늬가 있는 토기고 서울 강동과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었어. 덧무늬 토기는 표면에 장식이 덧붙여진 토기인데 부산 영동과 남해안 쪽 여러 장소에서 출토되었지. 이때의 사람들은 이 토기에 음식을 담아 끓여 먹거나 음식이나 곡식을 담아 이동하기도 했지. 신석기 초기에는 먹을 것을 구하는 방식이 구석기와 별 차이가 없었어. 여전히 채집과 사냥을 통해 먹을 것을 구했는데 신석기 후기로 갈수록 차차 어설프게나마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가축도 키우기 시작했어.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와 목축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식량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농사와 목축을 시작하면서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옴집이라는 집을 짓고 부족이라는 무리를 이루어 살기 시작했지. 옴집은 땅을 둥글게 파고 지붕을 덮어 만든 집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니까 사회도 더 복잡해졌어. 이제 옴집 안에서는 화로를 만들어 불을 피우기 시작했고 불의 사용이 좀 더 익숙해져서 불에 익혀 먹는 화식을 더 많이 시작했지. 또 좀 더 정교하고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면서 맹수나 들짐승들에 대한 생존력이 올라갔고 사냥 효율도 좋아졌지. 이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경험 많은 연장자가 등장했고 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부족을 이끌기 시작했어. 험난한 자연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숨어 살기 바빴던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구석기보다 더 다양한 예술품을 만들었어. 조개 껍데기, 뼈, 뿔 같은 다양한 재료를 예술품과 도구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나 강한 짐승 또는 특정 사물을 신적인 존재로 여겨 숭배하기도 했지. 또한 무당이나 주술을 믿기도 했어. 훗날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는 이때의 종교적 부분들이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나 특정 무리가 단합을 위해 내세운 선민사상 같은 것들로 고도화되어 발전하게 되지. 이제 청동기 시대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기원전 2000년 전에서 1500년 전 사이 만주 지역 인근에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어. 청동기 시대에는 더욱 발전된 농사기술로 신석기 시대보다 먹을 게 더 많아졌고 잉여식량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어. 농업이 기존의 조, 기장, 수수 같은 밭농사에서 더욱 발전해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시작했어. 그리고 농업이 활성화되면서 이듬해 농사에 유리한 날씨를 기원하고 수확에 감사하는 제천 행사를 지내기도 했지. 청동기에 접어들어 사람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고 잉여 생산물과 농경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많이 했어. 그리고 평등하던 부족원들 사이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는 군장들이 나타났어. 이 군장들은 정치와 제사를 모두 주관해서 권력과 권위를 모두 가지고 있었지. 군장들은 당시 손쉽게 얻기 어려웠던 청동기를 소유해서 본인의 권위를 더욱 드높였어. 보통의 사람들은 청동기를 소유하기는커녕 구경도 힘들었을 거야. 말이 청동기 시대지 사실 석기를 더 많이 사용했어. 추수에 반달돌칼을 사용했고 간돌검 같은 더욱 정밀한 간석기를 만들었어. 청동이 귀하기도 했지만 농사에 사용하기엔 너무 잘 휘고 그래서 농업이나 도구로 적합하지 않기도 했지. 토기도 더욱 많이 제작했어. 청동기에는 이전보다 더 꾸밈이 적은 민무늬 토기가 많이 제작되었는데 무늬가 없는 이 민무늬 토기는 이제 토기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도구가 되었음을 의미해. 토기 제작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붉은 간토기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겉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잘 문질러 구운 붉은빛의 멋진 토기야.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의 지배층의 무덤으로 많이 쓰인 방식이 바로 그 유명한 고인돌이야.
고조선 문화권에서 주로 쓰인 탁자식 고인돌은 고조선의 영향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해. 이 시절 군장이나 지배층이 죽으면 무덤에 그들이 소지하거나 사용했던 물건들을 같이 묻곤 했어. 이 함께 묻은 물건들을 껴묻거리라고 불러.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 유물하면 대부분 떠올리는 게 아마 유려한 곡선의 비파형 동검일 거야.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은 검날과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형식으로 중국 황하유역에서 출토되는 청동검과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경계나 문화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표지 유물로 여겨지다 보니 중국의 동북공정의 눈엣가시로 여겨지고 있기도 해. 이 청동검은 추후에 세형동검의 형태로 많이 주조되었어. 세형동검은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고 주로 한반도에서만 출토되고 있어서 한국식 동검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이 청동검 관련해서 일본 고고학자들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온 어거지 주장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말하길 한반도의 인류는 청동검을 만들지도 못했고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없다라는 주장이야. 중국에서 가져온 중국제만 한국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이었지. 이런 어이없는 한국 역사 깎아내리기는 2003년 전북 완주의 갈동유적에서 세형동검 거푸집이 발굴되면서 단번에 반박되었지. 바야흐로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강가와 해안뿐 아니라 구릉의 자리를 잡기도 했어. 이 구릉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쉬운 위치였지. 이렇게 구릉의 마을을 만들어 둘레에 도랑을 파고 울타리를 쳐서 공동체 의식을 더욱 견고히 했어. 이제 강한 부족들이 약한 부족들을 점령하고 통합하면서 사회 집단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 정치 조직을 갖춘 고조선 같은 고대 국가가 출현하게 되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당군왕검이 기원전 2333년 건국했어. 고조선은 2000년이 넘도록 긴 세월 동안 독립적인 국가로 존재했지. 고조선의 영역은 한반도의 현재 북한 지역과 만주 지역 일대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고조선의 당군왕검은 그 시절 그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군장이었어. 당군은 제사장을, 왕검은 통치자를 의미해서 이름 자체가 재정일치의 군장임을 의미하지. 이런 당군왕검도 실상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보통 사람이다 보니 그의 통치와 고조선 존립에 의구심을 가지거나 도전하는 세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어. 그래서 고조선의 군장과 지배자 계급은 선민의식을 주창했어. 선민의식은 특정 민족이나 개인이 신적 존재에 의해 선택되어서 본인들은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상이야. 그중 대표적인 예가 일련의 삼국사기에서 볼 수 있는 고조선의 건국설화인데,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 아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였다. 환웅이 곰이 변한 여인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자신이 하늘신의 아들이라는 천신사상을 내세운 환웅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연합하여 고조선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설화로 승화시켜 좀 더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지배의 당위성을 납득시켰지. 또 고조선에는 팔조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에 3가지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조선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음을 알 수 있지. 나중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는 60조법까지 법률이 늘어나게 되지. 고조선은 고대 국가이다 보니 너무 오래되어서 비교적 많은 자료가 있지는 않아.
역사 교과서에 보통 언급되는 부분은 기원전 400년 중국 연나라와의 분쟁으로 서쪽 영토가 줄었다는 것, 기원전 300년 부항에서 준왕으로 왕위 세습을 했고 이 시기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는 점이야. 2000년이 넘도록 당군조선으로서 명맥을 이어오던 고조선은 기원전 194년 중국에서 온 위만에게 왕자를 뺏기게 돼. 위만조선은 초기에 한나라의 조공을 바쳐 비위를 맞춰주고 한반도 남쪽의 진국과 한나라의 무역을 중개하기도 했어. 그렇게 서서히 힘을 키워갔지. 이 진국은 나중에 진한, 변한, 마한의 사만이 되는 한반도 남쪽 부족들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야. 이후 위만조선은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입해서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강해졌어. 무역에서 상대국에게 점점 많은 이득을 취했으며 흉노와 연합하여 한나라를 압박했지. 결국 참다 못한 한나라의 무제는 대군을 보내 위만조선을 멸망시켜버려. 기원전 108년경이야. 그 후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이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했어. 이 군현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파견한 행정관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제도였어. 고조선에서는 많은 유민들이 발생했지. 새 시대인 철기 시대의 초입에서 고대의 조선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지.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 후 300년까지 600년 동안을 철기시대로 구분하고 있어. 그리고 이 철기시대를 한 번 더 나누어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 후 300년까지 약 400년 동안을 원삼국시대라고 구분하지. 그리고 그 이전의 200년간을 초기 철기시대라고 하기도 해. 철기시대의 구분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기원 후 400년경 삼국시대가 돼서야 보편적인 철기 사용이 시작되지. 오늘 알아볼 원삼국시대에는 부여나 고구려 같은 왕이 있으며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동해와 옥저, 사만 같은 아직은 나라가 아닌 부족 수준의 정치 집단도 여전히 존재했어.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 사만이라고 부르고 있어. 정치 집단이라는 표현이 생소한데 이 정치 집단은 나라를 이루기 이전 단계에 여러 부족들이 모인 공동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야. 이번 시간에 알아볼 원삼국시대의 당시 사회 전반에 대한 부분은 삼국시대로 접어들며 차차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되는지 비교하고 알 수 있는 근간이 될 거야. 그럼 각 나라와 정치 집단별로 정치, 경제, 사회, 제천 행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 부여라는 나라는 숭화강 유역의 자리를 잡고 발전했어. 중국과 교류하며 더 번성했지. 고조선이 멸망하기 이전에도 존재했던 부여는 1세기부터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왕 아래 귀족들이 있었어. 부여는 사출도라는 특별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동서남북 네 지방을 나누어 관리하는 거야. 부여의 사람들은 사방 2000리에 달하는 평야지대에서 밭농사를 지었고 목축을 활발히 했어. 영구라는 제천 행사를 통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했지. 부여에는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 순장이라는 풍습을 통해 생전에 애용했던 물건과 주변인을 산채로 함께 묻는 많이 괴팍한 장례의식이 있었어. 아니 괴팍하다기보다는 많이 야만적이었지. 독자적인 사회문화를 이어가던 부여는 3세기 말 선비족의 침입으로 쇠퇴하였고 마침내 5세기 말에 이르러선 고구려에 흡수당해 멸망하고 말지. 고구려는 졸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워나갔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통합했지. 고구려의 정치체제는 왕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을 통합한 오부연맹체로 이루어졌어. 고구려의 경제는 목축과 정복 활동을 통해 성장했으며 서옥제라는 혼인풍습도 있었는데 이는 남자가 결혼 후 일정 기간 처가에서 일하는 제도야. 또 제천 행사인 동맹제는 추수감사의 축제를 하며 남녀가 밤에 모여 노래와 놀이를 즐기며 부족 간의 결속을 다지는 행사였지.
고구려는 이후 삼국시대 편에서 좀 더 이야기해 볼게. 이 고구려의 남동쪽에 위치한 동해라는 정치 집단에서는 읍근과 삼로라는 지도자들이 각 음락을 다스렸어. 주요 경제활동으로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했어. 단궁은 짧고 강력한 활이고, 과하마는 과일나무에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다는 작은 말, 반어피는 바다표범 가죽이야. 동해 사람들은 책화라는 제도를 통해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보상금을 지불하게 했고, 같은 시족 간에는 혼인을 금지하는 조계혼을 통해 사회 내 교류를 넓히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했어.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통해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한 해의 평안을 기원했어. 옥저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금과 해산물을 통해 번영을 이루었어. 옥저의 정치체제는 동해와 동일하게 읍군과 삼로라는 지도자들이 각 음락을 다스렸어. 옥저 사회에서는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어린 신부가 결혼 전에 시댁에서 일하는 제도야. 또 골장제라는 게 있었는데, 가족 공동묘라는 무덤을 통해 한 가족을 공동으로 묻었어. 교과서상에서 보면 옥저는 특이하게 제천 행사가 없었는데 별도의 기록이 없어서야. 한반도 남부에서는 마한, 변한, 진한이라는 삼한이 성장했어. 삼한의 정치체제는 신지와 읍차라는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어. 신지는 큰 음락을, 읍차는 작은 음락을 다스렸어. 삼한의 경제체제는 벼농사와 철을 중심으로 발전했어. 삼한 사회에는 천군과 소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천군은 제사장이었고 소도는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지역이었어. 또 삼한은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를 통해 5월과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한 해의 풍년과 평화를 기원했지. 이제까지 원삼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봤어. 이 원삼국 시대는 각 나라와 정치단체마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며 본격적인 역사 시대로 진입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시대야.